하니까 머리의 온도를 달리 해. 맞아, 머리가 지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를 자주 봐도 마이크를 잡으면 머릿속부터 하얘지면서 제가 준비해왔던 말들도 싹 잊어버리는 게 이 자리입니다. 언제든지 마이크를 필요로 하시는 분, 마이크를 한번 잡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60분 동안 마이크를 쥐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언니 같은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꼭 한번 마이크를 드려서 네, 마이크의 위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725회 네, 사드 배치 결사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제725회를 여러분의 힘찬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늘 앞에 하는 말이 똑같아서 들으시면은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싶으시지? 네, 오늘 소성리에서는 수요 집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서 힘찬 노동자분들께서 파란색, 짙은 파란색 잠바를 걸치고 많이 모이셔서 소성리 앞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이종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평균 연령이 22살쯤은 젊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대구 사드 저지 대구 경북 대책위에서 준비해 주신 수요 집회가 아주 힘차게 또 소성리 사드 철회의 의지가 앞마당을 넘어서 사드 기지까지 넘쳐났습니다. 아주 힘찬 수요 집회였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우리 김천 촛불도 힘차게 한번 열어가겠습니다. 바람동역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움직이는 반대로 깃발만 맡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간다. 깨어 맞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수지!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율동맘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춤안 춰? 함성과 함께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발목이 맛이 나요? 얼마야? 발목이 맛이 나서 의사가 뛰지 말래. 아이 그 나이에 아니 저번에 인대가 찢어졌어. 아, 그러니까 이게 아예 끊어져 버리면 수술을 하면 돼. 찢어진 건 안 돼. 수술하는 법이 없대. 아픈 사람이 아파야 되고. 기지개 켰나 온 나라 산천 초보 설레인다. 흔들리는 깃발빛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거래요 두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그였던 호랑이 기지개 켠다. 온 나라 산천 초보 설레인다. 흔들리는 깃발빛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거래요 두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네, 율동맘, 율동천사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고, 소성리 상황실의 김영재 팀장님, 그리고 백창흥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구미지부 사무국장이신 최일배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천간제센터 김천분회 항미란 분회장님과 조합원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선생님의 승리를 위해서 더욱더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심을 듬뿍 넣어서 우리 김선명 교무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굳이 사심을 안 넣어도 되는 분이십니다. 여기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시는 상주농부이십니다. 박희준님이십니다. 네,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AWC 아시아 공동행동이라고 일본에 있는 단체의 초청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사드 미군 기지를 둘러보고 그리고 사드 철회 투쟁, 연대 투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영재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연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시아 공동행동 AWC라고 하는 일본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본 내에 있는 그 미군 기지들, 그리고 이제 무기가 사드 배치된 것처럼 이 무기가 배치될 예정지를 이렇게 둘러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상 최초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이거 파워포인트 보면서 영상은 아니지만 사진들도 있고 또 내용들을 보면 이 사드 배치, 한국 사드 배치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그런 점,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일부터 29일까지 다녀왔고요. 방문 일정은 교토, 그리고 이와쿠니라고 미군 기지가 있는 시가 있어요. 자그마한 시인데 이와쿠니 시, 그 다음에 우리 사드처럼 이런 그 용도의 무기 체계인 이지스 어쇼라는 무기 체계가 있어요. 그 무기 체계가 배치될 예정지인 하기시라는 곳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사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교과미사키, 그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고베에 가서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중공업 하고 거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둘러보고 왔습니다. 23일 날 가서 처음에 간 곳은 킨칸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교토에 간사이 전력이 있어요. 이제 간사이 전력이 이제 핵발전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괜찮다 이야기하고 이런 기업입니다. 이 간사이 전력 앞에서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활동가들, 시민들이 모여서 이 행동을, 평화 행동을 해요. 반핵 행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날 당일날 간날 저녁에 저기 먼저 가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길거리에 늘어서서 간사이 전력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언도 하고. 예쁘다. 네. 23일 날 오키나와 연대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키나와에 해노코 기지를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이 해노코 기지에 지금 현재 미군이 사용할 그 탄약들을 보관하는 탄약고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매립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기지를 짓기 위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매립되는 그 기둥을 박아야 되는데, 매립지에 그 기둥을 박으려면 이 지반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반 강도가 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가 없는 곳에다가 그냥 이 기둥만 박고 매립을 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키나와
그 해놓고 기지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네. 오키나와 해놓고 미군 기지 반대 투쟁 현재 상황은 제가 이제 거기에서 설명을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1995년도에 초등학교 여학생이 3명의 미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놓고 신기지를 계획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폭력 불복종 저항 기조를 지키면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마을 주민 일부가 미군 기지에 찬성하지만 이 주민들까지 설득을 해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놓고 시의원 중에 기지를 반대하는 시의원이 13명이고 찬성하는 시의원이 12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50대 50이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키나와 현민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지 찬반 비율이 50대 50이랍니다. 그리고 이 현민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50대 50이래요. 그래서 지금 그 찬반이 굉장히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반대로 나오더라도 1997년 사례로 봤을 때 반대로 나오더라도 정부에서 그냥 강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죠. 제가 갔었던 당시 23일, 24일 이틀간 공사 차량 진입하는 거를 저지를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강고한 투쟁을 하고 있는 해놓고 그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오키나와 미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을 했대요. 괌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자위대를 배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군을 전방에서 빼고 그 자리에 자위대를 투입시켜서 일본의 역할을 더 증대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추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해놓고의 기지, 미군 기지 안 된다. 차라리 일본 본토에다가 미군 기지 지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잘못돼 있고 우리가 사드는 한반도 어디에도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도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어디에도 미군 기지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놓고 기지가 만들어지더라도 후텐마 기지는 반환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우경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민들 청년들의 신상을 확보를 해서 자위대에서 이렇게 그 뭐 메일을 보내든지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편법을 동원하는 거 불법을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우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일체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24일 날은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갔습니다. 이 이와쿠니 미군기지도 굉장히 큰 기지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어떤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이와쿠니에 있는 그 미군들이 한반도로 출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후방기지, 새로운 거대한 후방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이와쿠니 기지의 전경인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은 여기 미군들 F-18 전투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이와쿠니 기지에 미군 전투기가 120대 가량 있대요. 120대 가량 있는데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함재기가 60여 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땅에 주기를 시켜놓는 비행기가 또 60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국방부에서 도입하려고 했었던 F-35도 지금 이와쿠니에는 이미 배치가 되어서 좀 그 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24일 날은 이와쿠니시에서 일본이죠, 정국이 일본 반기지 교류회라는
그 집회, 토론회 형식의 그런 집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관련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이와쿠니 국제연대 집회가 있었고, 여기에는 이와쿠니, 그 다음에 히로시마, 하기, 그 다음에 제가 갔으니까 성주, 소성리, 교가미사키, 도쿄 요코다 기지, 그 다음에 현재 굉장히 그 탄압을 받고 있는 노조가 있어요. 일본에서.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주장을 이제 강하게 하고, 올바른 주장을 좀 일본 정부에서 껄끄러운 주장들을 거침없이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 노조를 와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구속시키는 거예요. 잡아다가 구속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의 40명 가량이 구속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사이 레미콘 노조 투쟁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기 많이 본 사람이 있죠? 그리고 25일 날 이와쿠니 미군기지 앞 행진을 했어요. 이와쿠니 시청에서 미군기지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일본의 그 특유의 화려한 그런 분장을 하고 이렇게 행진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걸려있는 일본기하고 미군기입니다. 이와쿠니죠. 미군기지 내고요. 여기 보면은 미국령이라고 돼요. 미국 땅이다, 여기는. 미국 땅이니까 허가되지 않은 일본인들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땅인데 미국 애들은 일본 가서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 와서도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화 캐릭터에다가 이제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행진에 참가하시고, 머리에 이렇게 만화 캐릭터 쓰고 또 다니시고. 네. 이와쿠니 미군기지 반대 투쟁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미군 함재기,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싣고 다니는 비행기가 61대가 이와쿠니에 배치가 됐고요. 이 배치가 된 지 1개월 만에 훈련이 바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와쿠니 바로 옆이 히로시마예요. 이제 눈으로 보여요. 히로시마가 보이는데, 이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렇게 돌잖아요. 크게 도는 그 선의 지점이 히로시마 상공이에요. 고도도 낮고. 그래서 굉장히 히로시마 사람들이 이 문제, 소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항공모함에 싣는 그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은 필리핀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와쿠니에는 없는데, 기존에 그 아까 전에 보셨던 땅에 주기되어 있는 그런 비행기들은 훈련을 여전히 하기 때문에 그런 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함재기가 배치된 이후에 오스프리라고 미 해병대를 실어 나르는 수송기예요. 헬기처럼 이렇게 수직이 착륙도 하는 그런 오스프리의 중계 기지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군 비행기 운영에 관한 이와쿠니 기지가 이제 허브 기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각지에서 이 이와쿠니 기지로 비행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와쿠니 투쟁은 올해 10년째고요. 농성 투쟁은 8년째 하고 있고, 항의 집회는 230차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군 함재기 이주를 그 이와쿠니로 오는 것을 반대하고, 또 새로운 기지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목적으로 투쟁하고 있는데, 그 이와쿠니 시 당국은 움직이질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모함이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박하러 이와쿠니로 온대요. 오면은 그 항공모함에서 그 많은 미군 병력들이 이와쿠니에 내리잖아요. 내려서 이와쿠니 시내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사건들을 일으킬까봐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지 건설 후에 이와쿠니 시내에서 미군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60건 이상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사진도 보고 했는데, 이제 음주운전 해가지고 민가로 그냥 차량을 돌진시킨다든가 이런 심각한
그 사고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밤늦은 시간, 제가 또 여행을 가면은 밤에 잘 안 자거든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녀 보는데, 이와쿠니 시내를 나가보니까 밤에 미군들이 술을 먹고 그 덩치 크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면은 가족을 못 나가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보이고 우범지대화가 되고 있는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25일 날 이지스 오쇼 배치 예정 지역인 하기시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군함, 이지스함 군함 그 모양이랑 비슷하죠. 이게 이제 땅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에 탑재가 되면 이지스함이 되는 거고, 땅에 배치가 되면 이지스 어쇼가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기시가 소성리보다도 더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골이고 주민들 집도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주민들이 그 초창기 사드 배치 결정이 된 그 초창기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지역입니다. 여기 간판에다가 이렇게, 우리는 현수막 걸지만 이분들은 간판을 이렇게 설치하는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주민회에서 간판을 설치합니다. 여기 그 하기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지고 갔던 평화 현수막, 이거를 이제 드리고 왔는데, 이 현수막을 드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간판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오셨는데, 이 간판에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거 사드 배치 반대하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이 현수막을 이제 주고 갔고, 이 평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밑에 다 일본어로 적어서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지스 오쇼가 배치 예정되는 지역은 우리는 골프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위대 연습장이 훈련장이에요. 자위대 훈련장에다가 이지스 오쇼를 배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 듣는 장면이고요. 이 하기 지역 배치 반대 투쟁을 말씀드리면, 앞에는 설명을 드렸고, 자위대 연습장이 1945년에 일본 패망되고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질 때 중앙정부하고 이 지방정부 사이에 각서가 있었어요. 그 각서 내용이 연습장 이외에는, 자위대 연습장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각서를 하고 그 자위대 연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장에다가 이지스 오쇼라는 그 요격 미사일 무기 체계를 배치를 하면 당연히 연습장 이외 사용 용도를 가지게 되고 주민 피해도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이 각서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일본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이지스 오쇼를 배치하는 이유가 사드처럼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 이지스 오쇼를 배치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노출을 시킨대요. 수차례 노출을 시키고, 북한 위협 때문에 지금 뭐 이런 평화정세 이런 거와 무관하게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 이지스 오쇼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또 성주도 그렇지만 김천도 그렇고, 이 지역이 굉장히 그 보수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새누리당, 그 전에 한나라당, 자한당, 이런 깃발만 들면은 다 찍어준다, 이런 그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 것처럼 이 하기라는 지역은 아베가 정치적으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아베의 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하기 지역입니다. 이 하기 지역의 주민들도
정부가 지금까지 국책사업으로 내놓은 건 반대한 일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보수적인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이지스 어쇼라는 무기 체계를 강행 배치하려고 하니까 이분들도 이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레이더 배치 예정지 주변을 보면 바로 목장이 있어요. 목장이 있고 민가도 있어요. 바로 옆이에요. 보여요.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니까 여기 방위성에서 아무 문제 없다. 똑같죠. 우리가 겪었던 걸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간판 세우기부터 해서 이제 투쟁의 동력을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결의하고 있습니다. 27일은 교탕고 엑스밴드 레이더, 그러니까 교감이 쌓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자리가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도 사드 반대 투쟁, 우리가 하고 있는 사드 반대 투쟁에 대한 또 설명도 했었습니다. 이 교감이 쌓기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운동 현재 현황은 2014년 12월 달에 그 미군 기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위성에서는 레이더 기지니까 이런 막 미사일 무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 기지니까 레이더는 뭐 들고 옮기면 된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한 지 지금 4년이 지났답니다. 4년이 지났고 오히려 기지는 강화되고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우리 그 소성리에도 지금 4월달 내년 4월달에 공사를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장병 복지 공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곳에도 지금 내년 4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 내용이 장병 복지 시설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자위대 200명하고 차량 40대가 동원된 미군기지 방어훈련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기지가 그 긴기지방의 군사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패트리어트랑 사드 미사일도 배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가요감위현에 미군 미사일 사령부가 새로 창설이 됐대요. 창설이 됐고 가데나의 팩3 괌 사드 체계도 수도권 사령부 아래에 배치가 되는 거고 한국 사드, 일본 이지스 체계, 이지스 어쇼 아까 전에 배치 예정된 그런 것들 통해서 동아시아의 미 MD 체계가 통합되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각 지역 다니면서 아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주민들이 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발사가 되면 방사가 되면 그 헬기로 긴급하게 의료 지원을 받아야 되는 헬기로 의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헬기가 이동할 때는 사드 레이더를 꺼달라. 그래서 이제 미군이 알았다 꺼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5월 15일 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대요. 주민을 헬기로 후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헬기를 띄워서 레이더를 꺼달라고 하니까 미군이 안 꺼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오히려 일본 방위성은 미군의 그런 입장을 대변해서 이게 의사소통에 그냥 문제였다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 활동하고 이렇게 홍보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교감이 쌓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 현장 소송리 현장처럼 이렇게 기지 앞에 가서 이렇게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평화 행동을 펼치거나 이런 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한국처럼 이렇게 기지 정문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일 날은 한반도 평화와 핵없는 동아시아를 위한 거리 홍보를 교토 시내에서 했는데요. 이때는 여기 사진을 보면 No SAD in South Korea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반대를 일본인들이 일본 거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홍보물 다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 우리도 안 하고 있는 걸 일본인들이 하고 있구나. 일본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물을 받아서 이제 일본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눴는데 가끔 가다가 이 한국인들이 걸려요. 이게 한국인들이 깜짝 놀라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이렇게 홍보물 나눠주는 모습이죠. 28일 날은 아시아 노동자 교류 집회를 고베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우리 성주, 김천 그 투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물도 드렸고, 이 고베항 그 미쓰비시 중공업을 보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의 이 기념비를 만났는데, 이게 고베항 핵무기 입항 거부 기념비입니다. 이 한글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게 핵무기 적재 함정의 고베항 입항 거부에 관한 결의, 이렇게 해서 이게 고베 시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1975년에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이 항구에 핵무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항만 기능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이며 시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고베 시회는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의 고베항 입항을 일체 거부할 것이다. 이상 결의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결의 이후로 미군 함정들이 이 고베항에 못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무기를 싣지 않아도 미군 함정이 들어오면은 시에서 물어보는 거죠. 니들 핵무기 실려 있냐 안 실려 있냐 물어보면 미군들이 안 알려주죠.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입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지만 이것도 배울 만한 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 이제 고베항이고 굉장히 미항이라고 해서 관광객들도 많고 예쁜 항구인데, 이 항구에 이렇게 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촬영한 건데요. 이게 이제 일본 자위대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이고, 이 잠수함 뒤에 보면은 전범기가 그대로 걸려 있어요. 그대로 걸려 있고, 이날 가서 본 잠수함이 제가 4대인가를 봤는데,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새로 건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건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510이라고 이렇게 잠수함에 적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10번째 소류급 잠수함이고 작년에 진수한 그 잠수함이더라고요. 이 일본 잠수함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수리되고 운용이 되면서 일본 자위대의 그런 군사력도 점점 키워가는, 급속도로 키워가고, 그거를 다시 미군의 전력과 결합을 해서 이 동아시아의 미군 패권을 지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잠수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도쿄 요코다 미군기지가 있어요. 이 미군기지 반대운동 상황을 보면 도쿄에는 그 치안탄압 목적을 가진 자위대 헬기 기지, 치안탄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집회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를 탄압을 해. 그러니까 계엄령 내린 것처럼 이렇게 막 다 분쇄를 하기 위한 자위대 헬기 기지가 있어요. 다치가와 자위대 기지하고 그다음에 요코다 미군 기지가 도쿄의 주요 기지입니다. 요코다 기지는 3km의 활주를 보유하고 있고 오키나와의 하데나 기지하고 유사하고요. 이 기지에는, 요코다 기지에는 수송기가 굉장히 많대요. 수송기가 많아서 소음도 굉장히 심하고 또 사고의 우려도 있고 실제 사고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10월 1일 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송기 오스프리 22대가
특수부대하고 함께 정식 배치가 됐대요. 미군 정식 배치가 되었고, 이것은 미군 기지 강화와 함께 자위대 기지가 강화되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다. 일본의 본토를 오키나와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발표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군의 전략 변화다.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준비 태세를 만들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 이와쿠니 요코다 특수부대하고 kyushu 자위대 강화는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기지들을 자유롭게 이제 사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 전쟁 발발 시, 분쟁 발발 시라는 것은 한반도가 1번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위대가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일본 전체가 대중국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시다시피 미군 기지하고 일본 자위대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군 기지들은 확대되고 있고요. 한국 배치 사드를 포함해서 미국 주도의 지역 MB 구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지스 오쇼라든가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인 교가미사키에 미사일이 배치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그게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와쿠니 오키나와 교가미사키, 교토, 도쿄 등 많은 일본 투쟁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사드 철거 투쟁을 굉장히 강고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투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투쟁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교가미사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거기에 오신 대표분들이 아니 한국에서 저렇게 싸우는 거 저게 불법으로 보이냐, 폭력적으로 보이냐,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법에 대항해서 저렇게 강고하게 싸우는 거니까 교가미사키 당신들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막 야단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투쟁이 다른 나라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그걸 모범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투쟁입니다. 그래서 사드 철거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국제 연대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현장 투쟁 강화로 사드 철거, 미 MD 구축 저지, 반기지 평화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2002년도에 효순이 미선이 미군 궤도 차량 압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계속해서 잊혀질만 할 때마다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계속 추모제도 열고 추모비도 세우고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부지도 매입을 했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미군도 안 된다 그러고 그 정부에서도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했었던 건데 이번에 어렵게 마련을 해서 평화공원도 조성을 하고 추모하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효순미선 추모 웹툰을 만들었어요. 만화 이야기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천막 아래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많이 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시느라고도 추우셨을 거고 앞에서 네, 일본을 갔다 온 이야기들을 들려주느라고도 또 추웠을 텐데도 이렇게 차분차분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김영재 팀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추우셔서 다들 목을 많이 웅크리셨죠. 그래서 목 한번 펴고 우리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미군은 사드 갖고 소송리를 떠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네. 오늘 사실은
우리 지난 작년 9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네, 마라톤을 시작하셔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달리기를 시작하신 강명구님 다들 기억하시지요? 네, 강명구님이 지난 11월 20일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달리기 하셨던 사진들을 모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또 과연 북한을 통해서 넘어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결국은 이제 북한을 넘어서 판문점을 지나서 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불허가 되어서 결국 못 넘어오셨는데, 못 넘고 동해를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그 뉴스 영상도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재 씨에게 천천히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사회자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김동복 감사님이 저보고 오늘 사회 거저먹네 이래가지고요. 네, 다음번에 제가 순서 없을 때 김동복 감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편하게, 네, 편하게 사회를 한번 또 다시 거저먹는 시간을 김동복 감사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예수설계 백창우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일부러 또 청해드렸는데 다음 주에 또 오늘 듣지 못한 이야기까지 네,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목사님 말씀 힘차게 또 듣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율동만 모시고 하기 전에 강현욱 교무님도 또 다가오는 12월 7일부터 9박 10일 동안 일본에 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영화 소송리 다들 아시지요? 소송리가 일본 5개 도시에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과 또 우리 사드 투쟁 함께 알리는 연대 활동을 또 다녀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농소의 이하말리라고 다들 아시지요? 네, 거기에서 우리 후원의 밤을 합니다. 또 어머니들께 드린다고 또 따끈하고 맛있는 우동을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우리 서로 위로도 하고 또 힘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율동맘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연인들의 사랑도 있다.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눈빛 빛나고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진실 살아있는 한 그래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눈빛 빛나고 있는 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그대 진실 살아있는 한 그대 진실 살아있는 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며칠 전부터 준비하셔서 천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천막을 치느라 고생하신 우리 운영팀과 또 다른 손길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힘차게 외치면서 725회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민 목숨 걸고 사드 배치 반대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1월 8일 토요일 이하마이니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